국회가 쏜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이라는 공을 쏘았습니다. 60일간 조기 대선에 하나의 큰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개헌의 주된 요건 중 하나가 새로 대통령이 될 자가 본인의 임기를 스스로 단축해야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었을까요? 이 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에서 침묵을 하고 있고요. 여권 주자들과 우원식 국회의장, 정대철 전 의원조차도 이 개헌론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가 됐다라고 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각에서 이뤘던 본인의 출마 사활까지 접으며 개헌을 띄웠습니다. 들어보시죠.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국회 각 정당의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 개정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이 개헌을 띄운 긴급 기자회견은 이 대표 측과 교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명계 정청래 의원이 강하게 반발을 했고요. 잇따른 친명계 의원들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가장 강도가 센 게 이 정청래 의원인데 의장놀이 중단하라라는 날선 비판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 TPO에 안 맞는 의장놀이 중단하라. 국회의장의 이 진정성을 제대로 폄훼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장놀이, 주제 파악하라라는 뜻인가요? 자, 진성준 의원, 탄핵 뒷수습이 먼저다. 양문석 의원은 역시 격하게 입장 냈습니다. 개헌은 개나 줘라. 개가 개헌할 수 있으면 개한테 줬겠죠. 개헌은 의원들이 하셔야 됩니다. 개가 아니라. 한준호 최고위원, 내란 종식이 우선이다. 친명계에서는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양문석 의원 개나 줘라. 감정이 좀 격앙돼 있고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의장놀이를 중단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걸 보니 김영주 교수님, 네. 적어도 이재명 대표 측이랑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교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임기를 단축해야 할 상황이잖아요, 개헌. 그래서 이렇게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개헌을 하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게 의장놀이 중단하라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굉장히 좀 무례한 제안이었나요? 우원식 의장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오히려 TPO에 맞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역으로 보면은 정청래 의원조차도 실제적으로 친명계 핵심과 거리가 먼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네. 오히려 아까 말한 헌정의 정대철 회장하고도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 측이 교감을 하고 있고요. 또 제가 국회에서 7공화국 헌법 관련된 토론했을 때 김우영 의원이나 또 승북에 말하자면 그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형식적인 교환 아니었나요? 지금 네. 반응들 보면 그럼에도 진정성 있는 게 아니라. 불구하고 뭐 실제적으로 의원들이 그냥 단발만적인 어떤 반발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마지막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안에 수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 다만 그렇군요.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측면이 아직까지는 좀 계산이 안 된다면 내년 지방선거 때 그런 전반적인 임기 단축과 관련된 개헌 논의는 합의를 하되 차라리 뭐 전체 큰 틀에서의 개헌에 대한 예컨대 분권형 개헌이라든지 총리는 국회에서 뽑는다든지 이런 합의 우원식 의장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강력한 끈이 아닙니다. 합의 네. 가능한 선에서 개헌을 한다는 틀을 직접 물꼬를 트고 하자는 것이라서 꼭 이재명 대표 측이 저렇게 거부해야 될 것은 아니고 그렇군요. 또 모든 이재명 대표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다 이 안을 받고 있는 상태라서 민주당 안에서조차도 무작정 거부할 일은 아니고 아마 거부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국회의장에게 의장놀이 중단하라, 개나 줘라. 정익집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87년에 개헌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어요.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최근 10년 이내 8년 동안에 무려 대통령 2명이 탄핵이 됐습니다.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에서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87년도에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87년 헌법 자체에도 졸속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6.29 선언 딱 그 쟁취하고 난 다음에 불과 한 두어 달 만에 얼렁뚱땅 만들어진 헌법이 그게 87년 헌법 아니었습니까? 네. 그때 대통령 임기 어떻게 정했습니까? 5년 단임제라고 하는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그 헌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이 시스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의장님 말씀은요. 현실성이 없어요. 왜 현실성이 없느냐? 무엇보다도 시간이 안 됩니다. 그 개헌하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딱 보면 미니멈 4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6월 3일에 그 시간 꽉 채워가지고 예. 대선을 6월 3일에 한다고 해도 60일도 안 남았어요. 그런데 40일 만에 최소한 40일이 걸리는 그러한 그 절차적 시간이 걸리는데 2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개헌안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우원식 의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개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그러한 이야기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원식 의장이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까지는 지난주까지는 우리 국민의 그 패러다임, 생각의 패러다임이 탄핵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젠가요? 저 이야기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순식간에 탄핵으로부터 개헌으로 국민들의 그 이목이 딱 쏠리게 된 거고 사실은 뭐 윤 전 대통령도 최후 진술에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한 바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남은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만큼 사실은 이재명 대표만 공식적인 입장을 지금 안 내고 있고 여야를 아울러서 윤 전 대통령까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피력했는데 헌재에서 파면되는 바람에 이제 그 기회가 대통령에게는 없어진 건데 그걸 네네. 이제 우원식 의장이 끌고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의 저런 이야기로 인해 가지고 개헌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됐으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본인 임기를 줄여서라도 했을 것이었는데 그런데 저 이야기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차기 대통령은 무조건 그 개헌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처지로 그렇군요. 물론 이제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긴 하겠지만 그런 의미는 상당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른 주자들도 이 개헌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3년 임기 단축을 이 대표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3년 임기 단축,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한 목적 외에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이 3년으로 임기 단축하는 거 받을 테니 이 대표도 받겠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좀 정청래 의원이나 양문석 의원이 거의 뭐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단축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도 의장놀이나 뭐 개나 줘라 이런 건 좀 너무 지나친 감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과하죠. 과하죠. 예. 어. 저는 뭐 문제 의식에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파면이 금요일 날 됐고요. 네. 어제 우원식 의장이 예고 없이 갑자기 이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민주당 안에서는 대통령만 파면됐을 뿐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 이 후속 대책, 이 완벽하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가 대선의 과정인데 갑자기 개헌 논의로 다 지금 넘어가는 상황처럼 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좀 우려된다는 문제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대부분 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그런 입장을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김인석 최고위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렇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께서 그 발표를 할 때 양당 지도부와 공감이 있었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번 대선에서 원포인트로 합의 가능한 만큼 개헌을 하자. 이런 부분까지의 교감이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교감은 없었다. 분명하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원들이 보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내란 사태 엊그저께 이제 파면되고 여전히 이 국민의힘이나 이 보수 세력 측에서는 이제 사안이 종결된 것처럼 그러면서 오히려 또 민주당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데 네. 이 상황에서 개헌 논의로 지금 쓱 끌려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뭐 지도부나 이재명 대표도 이제 충분히 숙고하고 입장 발표 있을 겁니다. 개헌에 대해서는 그저께 의원식 의장이 말씀하신 내용 정도의 수준은 공감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력 구조로 개편하고. 그런데 다만 이 논의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이 헌법의 문제인 것처럼 인과관계가 뒤바뀌어 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헌법 체제에 문제가 있고 권력 구조를 개편해야 된다는 당초의 개헌 논의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를 낡은 헌법의 문제로 등치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오히려 87년 헌법 체제가 불안정하고 오래됐고 개헌의 과제를 갖고는 있지만 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도 87년 헌법 체제였고 이제 국민들도 여전히 이제 그에 대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향후의 미래를 위해서 개헌해야 될 과제는 분명히 있지만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가는 게 맞느냐.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이 내란을 종식하는 데 좀 집중해야 된다. 네. 이런 논의가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조간신문을 보니까 이른바 이제 이재명 대표 측 친명계에서는 이 개헌 국면을 더 끌고 가고 싶어하고 대선 때까지. 그런데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서 이제 정혁진 변호사나 조기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개헌이라는 이 어젠다를 띄워서 이 친명계가 원하는 이 내란 국면이 더 끌어지는 그것에 대한 어떤 일종의 어떤 장애물로 인식했기 때문에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라든지 아니면 개나 줘라라는 어떤 격앙된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라는 분석도 오늘 있긴 한데 김영준 변호사님, 근데 향후 이제 조기 국면 대선에서는 불가피하게 개헌을 하려는 자와 개헌을 거부하는 자 뭐 이렇게 김 교수님 그렇게 뭐 좀 프레임이나 뭐 이런 구도가 나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민주당이 우려할 수도 있죠. 그게 마치 이제 개헌상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뭐 그런 이제 수단으로 돌변할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이제 자기 임기를 네. 깎는 걸 받아들이겠느냐, 못 받아들이냐 뭐 이런 물음이 될 수도 있을 것 그런 같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지난 대선의 공약으로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미 낸 공약에 대해서 왜 그렇게 그러면 이제는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것을 철회하는 거냐에 대한 공격이 또 있을 수 있고. 될 것 같으니까 이제 또 말을 바꾸냐? 네. 또 하나는 사실은 여야가 합쳐 있는 우리 사회 원로, 전직 의원들 원로 모임이라고 하는 헌정회가 전폭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있어요. 개헌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위 뭐 김대중 재단 쪽이라든지 또 뭐 어쨌든 YSDJ 이런 쪽의 원로들이 다 개헌에 대해서 공감하는 국회 네. 토론회도 이미 열었고 또 이재명 대표 본인도 앞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이 시점에서 이 계기로 다만 너무 급박하게 국면 전환하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은 내부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일정 정도 이재명 대표도 수용하고 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집단 반발이 좀 심상치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개헌에 대해서 침묵을 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를 내건 바 있습니다. 김용주 교수 언급하신 것처럼 지난 대선 때는 임기 1년 단축을 수용하는 4년 중임제 얘기를 꺼냈지만 지금 개헌에 대해서 유보적인 건 막상 될 것 같은 입장을 바꾼 건 아니냐라는 어떤 논란도 일고 있다라는 언급이었는데요. 박세민 최고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상황이 아니고 어떤 그동안에도 개헌 논의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라는 게 아니라 시기를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왔던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개헌 논의는 뭐 저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헌의 논의를 정말 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기 전에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당내에서조차도 그동안 시행해왔던 이 경선의 타임라인을 압축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헌의 매듭을 이 조기 대선 치러지기 직전에 마무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헌에 대한 입장 정리는 분명히 하되 이 개헌 논의의 매듭을 짓는 그 시기 자체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지금 우원식 의장께서 대통령제의 권한을
좀 분산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하실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 특위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개헌 특위의 구성에 공감대를 이루기만 한다면 그렇게 개헌 특위를 띄워놓고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양측 다 너무 급하게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시대적 과제임은 둘 다 인정해야 하는 것이고 이 외에도 이제 거친 언사를 좀 자제하고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이 타임라인을 짜볼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시기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과연 여러분은 개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이 조기 대선 국면 60일간 개헌 논쟁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